안녕하세요. 티팩토리 아톰비티입니다. 아이고, 카톡이 왔네. 에이씨. 이거 또 뭐 공사다. 오늘따라. 잔디 깎는 건가? Here we go. 안녕하세요. 티팩토리 아톰비티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요. 얼마 전에 공개된 넷플릭스의 첫 번째 한국형 오리지널 시리즈 범인은 바로 너 범바노 1, 2화와 관련된 간단한 감상평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MC인 유재석 씨를 비롯해 안재욱, 그리고 이광수, 박민영, 김종민, 엑소의 세훈, 구구단 세정. 네. 이렇게 개성 있는 스타 군단과 러닝맨 제작진의 참여로 이제 방영 전부터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작품인데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4시에 풀린다는 말에 회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폰을 살짝 끼운 다음에 이렇게 4시부터 막 5시까지 계속 들어가려고 했는데 왜 이래?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흥분해가지고 재채기가 나오네.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집에 와서 조금 늦게 1, 2화를 시청했는데요. 이거 조금 이상한 게 PC로는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시청이 되는데 모바일로만 하면은 범인은 바로 너만 계속 오류가 뜨더라고요. 지금 눌러볼게요. 넷플릭스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제시도 뜨고 만약 다른 프로그램을 뜨면은 다른 프로그램은 또 정상적으로 스트리밍이 돼요. 이게 저 이거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저만 그런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도 그러시는 건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감상평을 들려드리기 전에 작품 외적으로 조금 특이했던 점이라면 원래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들이 공개일에 맞춰서 모든 에피소드, 만약 10편이 10편, 12편이 12편을 한 번에 통으로 공개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 범바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영되고 있는 그 데이비드 레터맨의 그 토크쇼의 마이 넥스트 게스트처럼 한 번에 공개하는 게 아니고요. 금요일 오후 4시에 에피소드 2개씩을 공개하고 5주간 총 10편의 에피소드를 방영해 시즌 1을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이거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모든 에피소드가 풀릴 줄 알고 딱 집에 와서 딱 봤더니 2편밖에 안 풀리는 거예요. 2편이 끝인가 싶었는데 이렇게 5주간 방영이 됐다고 하네요. 그럼 이제 범인은 바로 너의 간단한 줄거리 그리고 감상평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 K라는 의문의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명탐정들의 DNA가 있는 칩을 이식해 7명의 탐정단을 구성, 범죄를 소탕하려는 프로젝트 D라는 플랜을 세우게 됩니다. 1화에선 신원미상의 파티 주최자 K에 의해 프로젝트 D에 참여하게 된 7명의 탐정이 대저택으로 모이게 되고 5종의 살인사건을 시작하려는 찰나 K의 수하인 M이 실제로 살해당하는 의문의 살인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제 7명의 탐정단은 저택에 남겨진 단서를 바탕으로 사람들과 장소를 찾고 미로와 퍼즐을 풀며 파티 주최자 M과 천재 과학자 C를 죽인 홍락에 대한 진실을 찾아가게 됩니다. 네, 줄거리는 이렇고요. 제가 범인은 바로 너를 본 사람을 5명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결론만 얘기하자면 5명 중에 3명은 재미가 없었대요. 제가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카톡으로 얘기했었는데 범인은 바로 너 30분 봤는데 너무 유치하고 재미없어. 이거 뒤로 가면 좀 재밌냐? 두 번째, 손발이 오그라들겠어. 연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리얼도 아니고. 세 번째, 범바노 애매함. 다들 추리 연기에 너무 심취해서 예능이 아니야. 그렇다고 뭐 대단한 추리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시공간이 오그라든 김종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김종민 씨가 사실 이런 추리 프로그램에 딱 적합한 타입은 아닌데 그래도 감초 역할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5명 중에 3명의 평은 이렇고 나머지 재밌게 본 사람이 2명 있는데 그 2명 중에 1명이 바로 저입니다. 어이없죠. 근데 제가 사실 예능을 막 많이 보진 않아요. 드라마는 좀 보는 편인데 그나마 최불암 선생님이 하시는 그 한국인의 밥상 매주 챙겨보는데 이건 또 예능이 아니라 다큐라고 교양이 있나? 어쨌든 예능을 잘 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범인은 바로 너 같은 경우에 조금 독특했어요. 아직 파일럿 이제 에피소드 방영한 이제 정말 얼마 안 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출연진들이 아직 프로그램에 적응을 한 게 아니라
캐릭터들의 재미가 막 물이 올랐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 예능 프로그램 방식 자체는 조금 독특하더라고요. 많이 독특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예능인데 예능 같지 않고 드라마가 아닌데 드라마적인 요소가 조금 있는 예능 추리 드라마? 드라마까지 아니고 예능 추리 꽁트? 같은 느낌? 그러니까 사실 점점 갈수록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범인은 바로는 1화를 보면은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는 탐정, 그리고 안재욱 씨 같은 경우에는 전직 형사, 그리고 복장을 보아하니 암행어사도 있고 루팡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출연자들마다 약간 캐릭터 설정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정말 추리극처럼 우리가 알 법한 유명인들이 나와서 이제 그분들이 수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단서들을 주기도 합니다. 1화에서는 이제 박나래 씨가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게 딱 호불호 포인트인 것 같더라고요. 작품 자체는 딱 롤플레잉 형식인데 아직 출연자들이 이게 진짜로 예능인지 드라마인지 아니면 지금 연기를 해야 하는 건지 예능처럼 코미디를 해야 하는 건지 뭔가 혼선이 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제작진들이 이런 거 전혀 관여 터치를 안 했나 봐요. 하나 예를 들자면 1화에서 이제 K가 살해를 당한 다음에 이제 유재석 씨가 딱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이 범죄 현장이니까 보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범죄 현장 훼손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광수 씨한테 막 오지 마라 하면서 되게 단호하게 이렇게 연기를 하는데 이제 이광수 씨는 이게 예능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분이 너무 진지하게 연기를 하니까 당황했던 거예요. 서로 아직 합이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이 포인트를 만약에 좀 그나마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작품은 꽤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솔직히 예능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라서 뭐야. 네, 여보세요? 택배 왔다고. 죄송합니다. 어디까지지? 그 외에도 또 특이했던 점이라면 이 작품이 원래 보통 예능 프로그램들은 한 편이 끝나고 다음 편에 좀 리셋이 되는 좀 옴니버스 형식인데 이 범인은 바로 너 같은 경우에는 에피소드마다 이제 메인 스토리 하나는 있고 이게 그 안에 이제 시즌 전체를 관통하는 뭔가 약간의 빌런 혹은 거대한 뒤에 흑막이나 이벤트 같은 게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풍기더라고요. 이게 예능인데 떡밥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들도 굉장히 특이했어요. 그리고 다른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무한도전이나 아니면 여러 나 혼자 산다든지 여러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면 자막이 정말 계속 빼곡하게 이렇게 들어서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 특이할 정도로 자막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 그리고 넷플릭스가 이제 첫 번째 오리지널 시리즈라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파일럿 에피소드라 그런 건지 좀 제작비를 좀 넉넉하게 챙겨준 것처럼 보였어요. 1화에는 예지원, 박나래를 비롯한 유연석, 홍종현, 박혜진, 김수로를 비롯한 익숙한 얼굴들이 게스트들로 등장하고 한 번 쓰고 치우기엔 꽤 공을 들인 세트까지 힘을 준 연출이 인상적인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예능 시리즈 범인은 바로 너였습니다. 일단 지난주 이제 방영되었던 1, 2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고살인을 거쳐서 제주도로 넘어가 어떤 재벌이 남긴 보물을 찾는 그 미션까지 이제 완수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공개되는 넷플릭스의 범인은 바로 너 3화, 4화에서는 출연진 중에 한 명이었던 이광수 씨가 살인사건에 휘말리고 이제 그 누명을 풀기 위해서 7명의 탐정단이 또 하나로 뭉쳐가지고 추리를 하기 시작할 것 같았습니다. 예고편을 보면요. 사실 아무리 잘 만든 드라마도 그렇고 예능도 그렇고 서로 어떻게 보면 취향에 따라서도 그렇고 어떤 관점에 따라서 작품이 좋게 보일 수도 있고 나쁘게 보일 수도 있는데 확실히 호불호 포인트가 좀 갈리는 작품인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저는 일단 1, 2화 같은 경우에 좀 독특하기 때문에 좀 굉장히 끌렸고 3, 4화 같은 경우에도 좀 재밌게 시청해 보려고 합니다. 드라마도 그렇고 예능도 그렇고 정말 간단해요. 사실상 재미없는 걸 끝까지 봐줄 필요는 정말 없습니다. 시청자들의 권리잖아요. 그냥 재밌으면 재밌게 보고 그리고 재미없으면 이제 1, 2화 보고서 다른 드라마나 예능을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너무 힘 빼지 마시고요. 재밌게 보신 분들 그리고 오늘 이제 1, 2화 감상평을 보시고 약간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오늘 공개되는 넷플릭스의 첫 번째 오리지널 시리즈 범인은 바로 너 3, 4화도 재밌게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 조금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좀 약간 좀 미심쩍었던 건 제가 물론 운도 따라주긴 했는데 제작진들이 사전에 뭔가 휘등을 해주는 건지 이게 뭐랄까 퍼즐을 굉장히 잘 푸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너무 술술 풀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극적으로 풀리니까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는 사람이 얘기하는 걸로 보면은 또 추리 요소가 뭐 대단하지 않아서 어렵지 않다 하는데 저도 그 섬에서 있을 때 그 뭐야 섬에서 그 바닥에 있었던 그 6개의 단서를 보고서 그 맞추는 거 되게 어려웠었는데 나만 어려웠나? 네, 어쨌든 이렇습니다. 감당 감상평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재밌을 것 같다 싶으시면 한번 달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혹은 아주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제 유튜브 구독 클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재밌는 프로그램 많이 보시고 그리고 가족들과도 소중한 추억 만드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드라마 소식, 영화 소식, 애니 소식 중에 하나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